자, 일단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5% 미만으로 되돌렸어요. 여기서부터 최소 6만 5천 원대까지 들어 올려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해서 재차 밀리면 이제 차익 실현 범위도 고려를 할 거예요. 시간도 이제 뭐 11시 기준이니까 점진적으로 오후장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런데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제 지수를 볼 때 선물 위주로 봅니다. 그래서 선물 차트 위주로 보게 되는데, 또 선물 현재가 이렇게 종합창을 띄워놓으면은 제 입장에서는 좀 편해요. 근데 요 기준에 이제 그 어제 오버슈팅 나왔던 부분들, 막판에 오버슈팅 나왔던 부분들, 요거 되돌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를 해요.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게 오늘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흐름에서 나오더라도, 그럼 대략적으로 이 자리의 위치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인데 콘탱크 상태로 이제 전환될 수 있으리라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대략 얼마 얘기 331, 332 정도 되나요? 332라고 만약에 한다면 332면은 지금 대비해서 한 3포인트, 그럼 24포인트, 시장 지수 24포인트 정도는 돌린다라고 봅니다. 뭐 만기 때까지든 이번 주까지든, 목요일이 만기니까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대략 뭐 2,500포인트는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2,500포인트. 지금 3,000포인트, 2,500포인트에서 미끄러진 건데, 그게 이제 어제 오버슈팅 자락이었잖아요. 그럼 요 자락이니까 여기까지 뭐 돌려주고 2,500포인트까지는 간다. 최소 뭐 금요일이든 다음 주 초반이든. 그리고 빨리 가면 뭐 내일, 그리고 또 모레 만기일까지도 뭐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더 하락한다 조금 무게감을 두지는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그 상태에서 견인을 누가 할 거냐의 기준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에코프로가 플러스로 버티고는 있는데 나머지는 추풍 낙엽이죠. 우리도 안타깝지만 이제 뭐 LG화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기준은 오늘 문자가 좀 많이 나갔는데, 이 6만 4천 원 돌파 시에도 또 문자 또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개장 초에 58,100원, 그러니까 어제 원체 이제 전체 시장이 가팔랐기 때문에 그 이후의 흐름에서 눌림목,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돌려준 거죠. 빠르게 돌려줘서 너무너무 이제 뭐 행복한 상황이 돼 있고, IR 기준이 이제 11월 6일 날 뭐 IR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시 나왔는데, 11월 9일이면 뭐예요? 뭐긴 뭐야, 윤종도 생일이지. 11월 9일 날 IR을 진행한답니다. 11월 9일 기준에 목요일인데, 목요일 날 IR을 진행한다라고 하니 뭐 요 부분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으로 놓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내용들 설정 범위 같이 놓고 보시고, 그리고 오늘 뭐 굉장히 강한 그 변동성의 흐름이 나왔는데 공시까지는 나오진 않았고, 그리고 요 자료 부분 그 뭐 새롭게 뜬 보도 자료나 보고서가 있으면 그거 좀 찾아서 한미반도체도 또 올려주세요. 오늘 굉장히 뜻깊은 것은 하이닉스가 또다시 52주 고가를 넘겼어요. 사상 최대치 고점 15만 500원을 넘기기 이제 임박돼 있는 위치인 거고, 삼성전자도 7만 원 이탈이 오늘은 안 되고 있습니다. 50포인트나 밀리는데도. 그래서 삼성전자의 기준은 매우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어제 마지막에 갭상승 띄워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소진시키는데, 7만 원에 대한 부분, 7만 900원이 어제 찍어놓은 20거래를 고점 돌파란 말이에요. 7만 3,600원 52주 고가, 하이닉스 넘겼는데 얘가 왜 못 넘긴다 생각하세요? 넘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 둘이 시장 견인하면은 아무런 문제 없어요. 시장의 흐름은 매우 강하게, 매우 긍정적으로, 매우 탄력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그게 IT 기준에, 특히 반도체 기준에서 설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소부장 쪽이 변동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도 좀 주의는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는 꺾이면 나락으로 갑니다. 펀더멘탈이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꺾여도 업황에 대한 기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버겁지 않아요. 거기에 누적 수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요 맨 밑에 자락에 한미반도체만 별도로 우리가 넣어놨는지 지금 확인을 해볼 건데, 제가 어제 원고를 쓰면서 지금 뭐 저도 혼란스럽거든요. 어제 하나 마이크론의 원고가 있었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뭐 오늘 넣으면 될 거고, 요 그 자료 부분에 한미반도체 빼놨는데, 한미반도체 그 자료도 PPT 좀 올려줘 보세요.
어차피 오늘 갖고 갈 거고 여기다 넣을 겁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전체로 이제 묶어서 같이 놓고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HBM을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만 핵심 포인트만 찍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미반도체가 사실상 뭐 완전한 반도체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정되어 있는 그런 업체는 아니죠. 80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제조용 첨단 장비, 뭐 여러 장비를 개발합니다. 그 중에서는 지금 집중되는 거는 이제 HBM 제조 장비의 1위라는 거예요. TC본도라고 있는데 그것의 1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8월, 9월, 10월 달에 이미 하이닉스로부터 HBM 관련된 TV 본더 장비의 공급 계약이 들어와 있었어요. 11월 달 들어오겠죠. 11월 달 또 들어오겠죠. 이런 수요 증가 때문에 한미반도체 갖고 있는 이제 3공장 본더 팩토리를 전환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2024년 내년에는 TC 본더 장비 매출 40%까지 끌어올리겠다. 인텔에서 또 추진하는 그라스 기판의 수혜도 또 기대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성장성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집중하는 거는 HBM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HBM에 대해서 이렇게 따져 보시면 돼요. 지금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흐름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경우는 이 고점을 넘겼어요. 이 고점이라는 거는 나스닥의 사상 최대치 고점입니다. 21년 11월. S&P 500 지수, 다우 지수는 22년 1월이 사상 최대치 고점이에요. 테슬라도 똑같이 올라가 있었죠. 이때는 시가총액이 테슬라가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 이후에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군들이다 보니 조정을 받을 땐 이렇게 받아요. 퍼센테이지가 안 나오잖아요. 이게 몇 퍼센트냐면은 75%, 얘가 68%. 어마어마하게 조정을 받죠. 그 상태에서 테슬라가 돌린 거는 얼마 안 돼, 솔직히. 지금 시장 감안했을 때 미국 증시 지금 거의 뭐 나스닥도 3분의 2 이상을 돌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바닥 대비. 근데 얘 지금 돌린 거는 절반을 못 돌렸어요. 절반 이상 돌렸다가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요, 이 고점을 넘깁니다. 넘기는데 중요한 거는 요 자리. 그리고 엔비디아의 일봉 차트를 별도로 하나만 또 잘라주세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그 주봉 차트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또 잡아놓은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보냐면 일봉 차트를 어디서 자르냐면 제가 자를게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차트를 다 자를게요. 아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엔비디아의 흐름에 요거를 보는 겁니다. 5월 달부터 해서의 5월 달부터 보시면 이때 기준에 뭐 거래량도 해도 빼버릴게요. 이 흐름이 여기가 요거 요 화면까지 한번 캡처해서 잘라서 넣어주세요. 저는 이걸 어떻게 캡처하는지를 몰라. 여기서 단추 눌러버리면 이게 없어지니까 요거만 하나 잘라서 붙여주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26% 갭 상승에 29%대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상한가요. 저런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저런 흐름이. 결론은 이 엔비디아의 저 흐름이 나온 그 배경을 보시면 되는데, 저 배경이 뭐냐면 실적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먼저 실적 정리해 놓은 거 있었죠. 1분기, 2분기 실적. 그것도 표로 한번 작업을 해주세요. 그리고 실적 발표 날짜가 언제였는지도 그것도 좀 표로 좀 먼저 작업해 놓은 거, 그거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오면 PPT로 바로 주시면 더 좋아요. 그렇게 해서 엔비디아 부분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가가 형성되고, 그 주가에 형성된 부분이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차 전지가 아니라 반도체 쪽을 보실 때, 특히 HBM에 관련된 내용을 보실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엄청난 갭을 단 한 번도 이 기준으로 매꾸로 내려올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여기서 메꿔버렸다면은, 그렇다면은 급락이 아니라 힘이 약해졌구나, 끝. 상승 추세는 유지되는데 힘이 약해졌구나, 그 정도의 기준.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엔비디아의 흐름은 요 기준이 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실적의 검증이 나온 거예요. 실적의 검증이. 그래서 실적 검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엔비디아의 성장은 시가총액 지금 5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
엔비디아가 5위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5위까지 올라온 이유, 이 이유는 실적입니다. 그 전에 비트코인 채굴에 관련된 그렇게 되면서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죠.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 GPU를 많이 팔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반도체 쪽도 굉장히 큰 수익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서 엔비디아 쪽이 당연히 이제 뭐 성장이 되고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을 뒤에서 만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근데 그게 이제 멈춰졌단 말이야. 멈춰졌는데 결론은 5월 달에 조금 전에 보신 일봉 이 흐름처럼 26%라는 말도 안 되는 폭등이 나오고 우리나라의 상한가 수준인데 시가총액이 물론 이때는 이제 1조 달러 채 못 미칩니다. 얘가 2억 4,700만 주인가요? 그래서 1조 달러가 채 안 돼요. 400불을 넘겨 이제 1조 달러가 되는데 어찌됐건 여기서부터 500불까지 올라갔으니까 얼마야? 우리나라 돈으로 1,600조 이상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응? 500조. 정확히 따져볼까요? 247 곱하기 500조 곱하기 1350원 해주면 1660조. 삼성전자의 4배. 삼성전자의 4배짜리가 상한가까지 들어갈 정도로. 근데 그 장대 양봉 나온 이후에 여기서 살짝 한번 꼬리 달고 내려와가지고 1조 달러가 위태로울까라고 했는데 돌렸고 이번에도 결국 이제 1조 달러 공방에서 돌렸고 결론은 엔비디아는 사상 최대치 고점, 바닥 대비 상승률도 중요하지만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겼다는 거고 얘는 못 넘겼다는 거야. 그리고 얘랑은 비교 자체가 되지가 않아. 뭐 2차 전지하고 뭘 비교를 합니까? 지금 상승률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IT 상승률이 더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엔비디아의 GPU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가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어야 된다. GPU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HBM 고사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사양 고마진의 HBM을 많이 줘야 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이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 부분, 그 부분에 챗 GPT가 빠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챗 GPT의 성장이 지속될 것이냐? 그게 과거에는 이게 챗 GPT 때문에 HBM의 수요가 많이 증가했고, 그러니까 챗 GPT 그다음에 AI 서버 이런 부분 때문에 뭐 MS도 필요하고 아마존도 필요하고 뭐 구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러면 이것이 진짜 GPU가 많이 쓰여질 수 있느냐, HBM이 그렇게 많이 수요가 있을 수 있겠느냐가 의구심이 든 거죠. 그죠? 그 의구심을 1차적으로 엔비디아가 완전하게 개선시켜 준 거고, 엔비디아가. 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누가 그것을 확인시켜 줬어요? 누가?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두 번째 기준은 AMD하고 또 요거에서 지금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은 저기가 빠져 있죠. MS하고 어디 쪽이 실적이 나왔어요? 알파벳이죠. 그래서 요거 또 칸을 조금 줄여가지고 알파벳 쪽에서도 MS사처럼 지금 현재 HBM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확장 부분에 대한 HBM이 필요하다. 그 내용이 알파벳 그 실적 발표 내용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관련된 내용이. 그 부분을 같이 좀 넣어주셔야 돼. 우리 원고 작업하시는 분이. 응?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이크론이 아니라 MS사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가 언제였죠? 우리나라 급락 나온 게 10월 말이었나요? 그 10월 말 팍스 원고 몇 회차죠? 그거 찾을 수 있으면 좀 올려주시고 지금 바로 못 찾으면 뭐 조금 이따 찾아서 우리가 넣고 그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뭐 넣어 놓으면은 무난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그
HBM에 대한 수요 부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녹화를 하면서도 자꾸 이제 말이 이제 조금 어눌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봐야 되거든. 뭐 한미반도체 지금 현재 등락률도 봐야 되고 또 나머지 2차 전지 또 시장 상황, 시장 지수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찌됐든 HMD라든가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온 그래서 AI 반도체 쪽에 이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앞전의 흐름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검증이 됐죠. GPU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HBM이 필요하다. AMD 쪽의 기준도 마찬가지. 아마존 마찬가지, MS 마찬가지, 인텔 마찬가지.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넣을게 뭐를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알파벳.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에서도 클라우드 사업 때문에 넘쳐난다. 그렇게 해서 요 부분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HBM의 요 수요 부분을 다 인정해 주겠다,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걸 다 인정하겠다, 인정한다. 그래서 요 엔비디아 이제 실적 범위의 기준도 요 자리로 이제 좀 바꿔놓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나오게 되면 여기다 또 넣을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부터 해서 시차를 두고 이제 계속 설명 자료가 있겠죠, 우리. 이 자료 여러분들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엔비디아, MS사 시가총액 2위입니다, MS사가. 애플 시가총액을 넘길 수 있을까? 넘길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3위인 알파벳, 그 다음에 HMD, 그 다음에 인텔, 그 다음에 아마존까지도 싹 다 필요하다. 싹 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들의 지금 시가총액 순위 보시면 글로벌 시장에서고 이게 미국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제 박스를 이제 다 쳐드리겠죠, 이제는. 그래서 애플 필요한 쪽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 페이스북, 메타는 안 필요하겠어요? 다 필요합니다, 지금. 싹 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흐름을 공식적으로 메타 쪽에 AI 관련된 내용이 있나 확인해 보세요. 있으면 얘도 무조건 다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 자료에 없기 때문에 제가 설정을 안 해놓은 거고. 결론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순위, 그 다음에 미국 시장 순위, 뭐 여기서 사우디 아람코 빼면은 그냥 미국 시장 순위예요. 이들이 다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애플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돼 있죠. 이들이 다 원한단 말이에요. 응? 그래 결론은 이것도 이제 원본 파일로 좀 넣어주세요. 내가 그냥 이렇게 넣어놓을 테니까 원본 파일로 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당연히 당연히 긍정적인 해석, 당연히 긍정적인 엔비디아에 대한 해석.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엔비디아 뭐 시가총액 여기서 볼까요? 이렇게 해서 보고 요 기준에 11월 3일 기준이고 1일 기준이고 그래서 오늘 뭐 6일 거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선순위 필요한 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조금 뭐 나중에도 되겠다는데 시간이 없어 못됐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뒷부분으로 밀어놔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24억 7천만 주네요. 와우, 24억 7천만 주. 결론은 이렇게 보니까 더 잘 보이시죠?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하다. 그리고 이것이 하이닉스에 지금 연동이 돼 있다. 하이닉스에.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에 연동돼 있고 하이닉스의 상승률도 뭐 만만치가 않은데 이 부분에 이제 이 박스를 같이 묶어서 올려서 보여드립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한미반도체 설명하는 그 구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발 수주 부분이 8, 9, 10월 달에 일단 검증이 됐단 말이에요. 8, 9, 10월 달에.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이제 5월 달부터 해서 폭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8, 9, 10월 달의 기준에서의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또 추가적인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오늘 내줬고 그 차트도 잘라서 드릴 거예요. 결국은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하이닉스의 설명이니까 하이닉스 기준이 실적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다. 순이익이 10조.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이제 그 저기로 다 잡아주시면 돼요. 분기 기준의 컨센서스 동향.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요 컨센서스 동향에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요 컨센서스 부분에 요 부분이 되겠죠. 시계일 추인데 뭐 분기 부분으로 또 아니면 연간으로 놓고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기준에 23년 뭐 12월 기준에서도 계속 상향이 되죠. 어? 순이익의 부분. 그다음 영업이익 부분 좀 축소되어 있는 전망치의 기준인데 요거를 23년 12월이 아니라 24년 12월 내년까지 해서 놓고 보실 때 다시금 성장성에 대해서 확장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게 계속 더 나와야 돼요. 계속. 그리고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더 나오면서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그 순이익 영업이익 부분에 대해서 이 컨센서스 부분이 계속 확대가 됩니다. 25년도 거 보시면은 순이익 부분에 대해서 10조까지 늘어났어요. 불과 1개월 전에 8조 4천억에서. 이게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캡처해서 방송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것도 잘 안 갖고 나와요. 실적이 얼마인지 제대로 기억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 실적 범위의 기준을. 응? 그런 기준점을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HBM에 관련된 내용을 쭉 설명드린 거고, 요거는 이제 하이닉스 연동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미 반도체 쪽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의 기준은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문자가 10월 달부터 계속 나갔어요. 그래서 5만 3천 원, 4천 원, 5천 원, 뭐 너무 머니까 이제 좀 뺄게요. 이제 빼고 그리고 5만 7천 원, 8천 원까지 계속 매수했어요. 2차 전지 정리해서라도 다 매수하십시오. 얘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예요 지금. 그죠? 2차 전지 매도해서 매수를 했어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오늘 좀 꼬리를 달고 내려왔다 할지라도. 그잖아요. 그래서 문자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만큼 우리는 계속 갖고 왔다는 거예요. 11월 6일, 7일, 8일 다. 그렇게 해서 1일부터 한다면 52,500원부터 계속. 그래서 이 부분을 뭐 11월 1일부터 기준을 잡아서 올려놓을게요. 그렇게만 올려놔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죠? 다시금 사상 최대 신고가를 넘겨준 종목이다. 엔비디아발 영향력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로 또 올려드린 겁니다. 근데 이 내용 부분을 얘도 뭐 똑같죠. 여기서 그대로 갖고 와서 설명이 잡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넣었을 때 지금 저기가 있나요? 구글의 실적이 언제였지? 그 방송하면 팍스 거에 있을 텐데 일단은 뭐 그거 빼고라도 넘겨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실적까지가 얘한테는 좀 필요하겠죠. 하이닉스발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 쪽의 내용을 이렇게 빼고 한미 반도체가 이렇습니다.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적 개선폭, 저평가는 아닙니다. 실적 개선폭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MSCI 지수 편입 기준에서의 한미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HBM 상승 관련해서 티스펀드의 기술력에 주목해야 된다. 이 원본 파일 다 주시면 돼요.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이 공급 계약 체결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뭐 10월 달에 있었죠. 그런 내용들, 수주 효과 부분들 이런 거 이제 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과연 이제 챗 관련해서 챗봇 관련해서 또 챗 서버 관련 AI 서버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더 줄 수 있을까, 행사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내용들 다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다 이제 한미반도체는 넣어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한미반도체 기준에 하이닉스 것까지 이제 확인하시고 한미반도체는 거래대금의 기준, 기술적인 부분의 기준도 놓고 보실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뭐 8월부터 이렇게 다 보여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지금은 다 뺄게요. 다 빼고 11월부터 해도 또 오늘의 기준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뭐 지난 그
요 차트 부분은 조금 이제 뭐 활용해서 놓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제 한미반도체를 갖고 가도 전체 2차 전지 통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나머지 부분에 66,000원의 매수 요 화면이 있나요? 10월 16일자 방송 화면이 있겠죠. 요거 낮장 파일로 딱 올려주세요. 오늘 뭐 기가 막히게 66,500원 갔잖아요. 어?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이 흐름들을 전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걸로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빼내겠지만은 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 부분을 뭐 다 빼내긴 하겠지만 저쪽 방송에서는요. 우리 그 어디에요? EBC 쪽에서는 빼내긴 하겠습니다만 이 상승 잉태 확인형이 뜨고 나서의 흐름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그 기준에 오늘 방송 원고 요거 갖고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원본 파일로 주세요. 원본 파일로. 그래서 뭐 다운씨가 열심히 했는데 조금 제가 볼 때는 다운씨 서운할 수 있어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쁘지가 않아. 그리고 얘도 원본 파일로 해서 한미반도체 이제 요쪽 기준에 뭐 저점 대비해서 뭐 교육이름 빼고 들어가야 되나? EBC는 만약에 예를 든다면, 아니면 뭐 어제 IT 쪽을 얘기했으니까 어제 기준으로 잡아야 되나? 하여간에 뭐, 아니면 이 차트를 그냥 이렇게 늘려서 가도 돼요. 어제 제가 이렇게 늘려서 갔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가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도 됩니다. 우리가 됐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아드릴 텐데 눈에 보이시는 그대로의 기준을 보시면 돼요. 상승 잉태 확인형, 그 다음에 기준. 요게 이제 다 장중에 교육을 해드렸던 내용들의 기준이 되고, 요거 오늘 기준에 이제 낮장 파일에 검색기. 어제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카톡방에 어제 신규적으로 다 들어오신 거니까 한미반도체 봅시다. 방금처럼의 기준에서처럼. 그럼 한미반도체의 기준을 보시면, 자, 주가 차트 이렇게 있습니다. 일봉의 기준 보겠습니다. 일봉의 기준에 조금 전에 잘랐던 그 위치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자릅니다. 소나 모멘텀 차트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똑같은 줄을 거놓고 똑같이 그림을 설정을 해드린 거거든요. 요게 요 앞전 차트 그대로. 그럼 윤정두가 말씀드리는 내용 그대로 돼 있는지 보시면 그대로 돼 있습니다. 상승 잉태 확인형 뜨고 나서 그 다음 범위에 이제 요렇게까지 시장의 영향으로 미끄러졌는데, 결과물이니까 요렇게까지 볼게요. 시장의 영향으로 동반적으로 미끄러졌는데 이 전서구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전서구형. 그 전서구형이 뜨고 나서의 변동성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변형 장악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장 뜨고 또 한 장을 또 뜰 거예요. 깔끔하게 보여야 되니까 이거 하나 뜨고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서 동반 조정이 났었다. 방송화면의 기준이니까 죄송합니다. 11시 27분이네요 벌써. 그래서 일단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방송화면에 요 자락이 잡힌 거거든요. 상승 잉태 확인형이. 그리고 여기까지 기준이 잡히는 겁니다. 이 윗꼬리까지. 여기까지 기준이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요 자락에 이제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요 자락에. 그죠? 여기 옆에다가 상승 잉태 확인형을 하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자락 이후에 이제 흐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 부분을 이제 이렇게 봅니다. 자, 중간에 이제 출렁출렁 거리면서의 흐름도 연출이 됐는데, 231107 1128 이게 일봉. 그렇게 해서 하나 잘라놓고 일봉을 하나 더 잘라야죠. 이제 그림을 쫙 그려야죠. 일봉을 잘라서. 아이고. 그래서 요거를 빼고 종합주가 지수를 빼고 다시금 보시면 캔들의 기준의 설정 범위가 요겁니다. 5MA, 20MA 거래가 수반되고 상승 잉태 확인형이 나와줘야 된다. 나머지 쪽의 기준이 아니라 보여줬었던 범위의 기준. 그리고 여기서는 전서구형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기준 잡아서 다시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정 의원님들은 다 잡혀져 있어야 돼요. 기준이. 그리고 여기서의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이게 변형형의 기준에 장악형이 됩니다. 변형형의 기준에. 그래서 캔들 다 모양을 다 넣어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조그맣게 해서라도 넣어봅시다. 상승 형태 확인형 박스 쳐놓은 건 다 변형 장악형, 전서구형. 전서구형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썼지만은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뭐 그림 그려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차익 실현 범위라든가 편입 설정 범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준.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결론은 이러한 크로스와 영선의 돌파 또 꺾임과 영선의 돌파 그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거래가 수반되면 변동성의 확장이 나올 수 있다 없다. 변동성의 확장이 나올 수 있다. 펀더멘탈적인 요인 또 펀더멘탈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의 기준이 잡혀요? 업황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점유율이 높아질 겁니다가 아닌 2차 전지는 계속 지금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출하가 낮아지고 불편함이 형성이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일봉 차트 부분을 먼저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 오늘 기준에 이제 뭐 하이닉스도 설명하겠지만 하이닉스 또 신고가 나오면 또 해드리면 되니까 종가 뭐 잘 돌려놓으면은 뭐 하이닉스도 더 깊이 있게 갖고 가고 오늘의 기준에서는 이제 요러한 교육 자료 상승익대 확인형 하나만 넣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전서구형도 넣을까? 하여간에 다 설명 안 하고 그냥 쭉 훑어서 넘어갈 거니까 그리고 이 한미반도체 이제 주봉의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65,000원을 설정을 잡아드렸죠. 그러니까 이 원본 파일도 있으면 한번 넣어줘 보세요. 다 가지고 가지는 않더라도 정리해서 이제 가지고 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요 기준의 주봉의 기준에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자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매집에 대한 주봉의 기준이잖아요. 아마도 5월부터 잘라놨나요? 어디서부터 잘라놨지? 연간 전체를 넣은 것 같은데 연 단위를 전체를 넣었네요. 연 단위 전체를 넣고 사실은 여기서도 이제 캔들의 기준이 나오긴 하는데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서 매집 그 교육 자료를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요 화면 요거 한 페이지로 그냥 통으로 주시고 요거 도서 자료 그다음 정리한 거 그래서 올해 11월 7일 기준에 일조 이상짜리 종목 몇 개 있는지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요 날짜별로의 4월 17일부터 마감 때까지의 누적 수급. 그 정도면 되는데 지금 그래서 굳이 안 자릅니다. 차트만 이제 좀 잘라서 올려놔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드렸던 기준이 역시나 이제 똑같이 잘라서 기준을 잡아드리면 요 위치였거든요. 요 위치. 그리고 여기를 넘기는 흐름. 여기를 넘기는 흐름. 요 그림을 요 줄을 똑같이 그려드린 거예요. 그때 기준에 양봉의 기준이 나와 있던 그 흐름이 여기 그다음 하나 둘 셋 추가적으로 하나 둘 셋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좀 잡아드렸던 거예요. 오늘은 그냥 하나만 갖고 나갈까요? 가지고 나가는 거는 왜냐면은 걔도 설명하고 얘도 설명하고 그러면 종목 하나 설명하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뭐 보여드려야 될 거는 많고 어찌됐건 일본 기준에서 뭐 충분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봉 기준에서 누적 수급 범위의 주봉이다 누적 수급이다 고민을 좀 해보죠. 고민을 좀 해봐서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니케이 쪽은 지금 0.86% 약세 마감인데 우리나라가 2.66까지 밀려 있어요. 하여간에 결론은 한미반도체에 우리는 이제 주봉은 만들 거예요. 방송 원고를 가져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인 거고 우리는 원고를 만들 거고
그리고 요 기준의 수급 범위만 조금 더 확인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제 이 수급이 조금 더 들어와 주길 바랬는데 안 들어온 상태에서 그래도 하방을 잡아놓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위치인 거고. 결론은 요 자락에서도 이제 이 새롭게 줄을 하나 더 거야 되는데 새로운 줄의 이제 흐름이 63,000원을 일단은 이제는 넘긴 거죠. 63,300원의 고점을 넘긴 거고, 그리고 오늘의 새로운 고점 66,500원이 생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간 단위의 기준에 벌써 이미 거래가 실려 있어요. 주간 단위 기준에 거래가 실려 있고, OMA 20MA까지 화요일인데 벌써 거래가 있기 때문에 OMA 20MA까지 넘겨줘라. 그 기준인 거고요. 이렇게 수급 범위도 확인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박스 부분을 펼쳐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때 당시에도 그려드렸거든요. 여기서부터의 누적 수급 범위를.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뭐 장악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다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동그라미 그 당시에 쳐드렸던 부분이 요 자락을 넘기고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실패가 돼도 따라 붙는다. 다만 이제 여기가 사실은 배웠든 안 배우셨든 요 위치가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차익 실현 범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됐죠? 그래서 주봉의 기준에서도 지금 할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좀 뭐 영상 작업, 원고 작업 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벅차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해줘야 돼. 이거 너무 많아서 뭐 벅찹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을 테니까 줄이든 인력을 붙여주든 줄이든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주봉까지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월봉의 기준? 주봉도 좀 땡겨서 본 주봉이 있어요. 수급 이외에. 그 다음 주봉이 또 있네. 방금에 이제 한미반도체 주봉 말고도 그 이후에 주봉을 또 그려놔드렸었네요. 그죠? 계속. 그래서 뭐 하여간에 원본 파일만 있으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 그 기준 잡아서 대처해드리면 되는 거고, 뭐 원본 파일도 뭐 골라서 넣기가 좀 불편하면은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뭐 어차피 오늘 걸로. 그리고 팍스는 팍스대로 가지고 나가면 되니까. 됐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지금 일단은 먼저 그 일봉 주봉 드릴 테니까 다 올려주셔도 돼요. 다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도 또 설정을 잡아드렸었는데 이게 8월 18일 날 갭이라서 그 갭이 이제 유지되고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장악형의 기준도 쭉 잡혀 있네요. 그러면 요것도 잘라서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어차피 그 EBC에서는 이 방송하면 못 쓰니까 조금 전에 자른 거 그대로 해서 뭐 표시만 하면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거래량 부분에 대한 똑같은 이제 표시를 했을 때 아이고 그럼 어차피 다 설명을 못 하니까 한미반도체 위주로 오늘 좀 가고 하이닉스를 좀 빼더라도 그죠? 이렇게 가고 거래량 부분은 최소 범위를 이 정도로는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해석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거래가 이렇게 실려야 된다라는 기준 똑같이 그리고 거래가 터져줘야 고점을 돌파할 때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럼 이번 주에 거래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터져야 되겠죠. 이번 주에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그 일봉에서 우리가 교육을 해드리는 거니까 어떤 거 장악형이 떴어요. 그 이후의 흐름. 또 장악형이 떴어요. 장악 확인형까지 그 이후의 흐름.
거래가 수반되면서 장악형이 떠야 된다라는 기준입니다. 장악형이 떴어요. 그 이후에 그럼 됐죠. 그렇게 돼 있고 여기서도 장악형이 뜬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무슨 소리니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장악형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은 변형세폐령이 떴어요 안 떴어요? 떴죠. 변형세폐령에 대한 부분에 일단은 이미 넘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넘겨져 있는 상태에서는 빨간색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겸손 떨지 않고. 무조건 저 거래는 넘기니까. 있던 거래가 없어지진 않으니까. 아이 뭐 오늘 교육 잘 되겠네. 예? 그래서 결론은 뭐 한미반도체만 해도 뭐 1시간 걸리겠네요. 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돼요. 지금 지수가 꺾여져 있어요. 꺾여져 있는데 돌릴 수 있는 건 누구라 그랬어요? 돌릴 수 있는 거는 IT뿐이 없다니까.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지금 실적 보여줬고 다 보여줬잖아요. 또 수급까지. 어? 저 수급을 빼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결론은 어? 오늘 기준에서도 오늘까지의 누적 수급 부분을 우리 원래 쌍끌이표 있는 거 있죠? 그걸로 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응?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갭에 대해서도 이제 또 들여다봐야죠. 갭에 대해서도.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갭을 잘라드렸던 부분이 7월 달입니다. 7월 달. 7월 달의 기준에 수급 빼고 주봉에서 오늘 뭐 얘 한 방에 교육 다 들어가겠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추세선 기준의 거래를 주봉 기준에 요자락의 거래는 터져줘야 된다. 3천만 주 주간 단위에 그리고 최소 범위 37에 21 2천만 주는 그래도 터져줘야 된다. 그래야 고점 돌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게 거래대금의 기준 설정 범위이다. 여기서 이제 그 거래대금 부분을 이렇게 나중에 보여드리면 되겠다. 다음 주에. 혹은 금요일 날. 그래서 OMA 20ML 넘길 거냐 했는데 화요일이잖아요. 장중의 기준에. 넘겼죠. 넘겨서 오늘은 그것도 잘라주세요. 노란톡에서 이렇게 동영상도 올려드립니다라는 것을 서로 의논해서 이제 한번 넣어볼까 고민을 해서 넣을 테니까. 노란톡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거를. 좀 뭐 사람도 별로 안 들어오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빨리빨리 들어와야지. 그래서 결론은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저기 서 있구나. 급증 갭은 월봉에서 잡아드린 것 같아요. 주봉 기준에서는 어찌됐건 요 갭을 잡아드린 거였거든요. 요 갭을 잡아드렸고 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을 했고 지금의 기준은 다시금 앞전 고점을 넘기는 갭이 나와줬어요. 그죠? 돌파 갭입니다. 돌파 갭이 나와줬고 요 갭에 대한 형성 범위가 기준이 잡혀 있단 말이야. 그럼 요거 일단 지워야 돼. 지워서 이 부분을 이제 갭을 설정하는 위치로 다시 놓고 본다면 우리는 요 자락을 갭의 위치로 본다. 요게 얼마? 56,500원. 그러면 보수적으로 잡을 때는 이렇게 4만 원 대략. 얼마예요? 16,500원이죠. 16,500원 플러스 해주면 얼마야? 7만 3천 원이 됩니다. 목표 주가 7만 3천 원. 그래서 목표 주가 7만 3천 원 좀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꼭 좀 써주세요. 목표 주가 7만 3천 원. 그래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요자락의 갭에 대한 기준으로 높이만큼 따라 붙는다. 그래서 요 기준의 요 높이만큼. 근데 이 신뢰도는 뭐다? 거래대금 무조건 신뢰된다. 오늘 방송 좋아. 오늘 원고 조금만 신경 쓰면 방송 너무 좋아. 그럼 됐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잖아. 그렇게 해서 시장은 꺾여져 있는데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수급 요인이다라는 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지금 이제 12시가 아직 안 됐어요. 12시가 안 된 상황에서의 기준에 우리는 자신감을 또 회복할 수 있는 73,000원이 돼요. 그죠? 뭐 좋아. 주봉에 그러면은 뭐 캔들 기준도 있고 총 5장 자른 거예요, 지금. 그죠? 총 5장. 그리고
요 기준에 추가적으로 또 봅니다. 아이 뭐 좋아요. 종목군들도 꼬리 달리고 내려오고 짜증스럽지만 또 하이닉스 13만 원 공방을 향해서 가고 있어서 아쉽지만은 뭐 굳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이유 자체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갭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이제 월봉 기준에서도 급증 갭에 대한 월봉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흐름들이 뭐 이렇게 계속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계속. 과연 움직일까? 과연 움직일까라는 기준인데 저것도 원본 한번 쫙 줘보세요. 그렇게 해서 요 기준의 갭이 나와 있고 23년부터 해서의 그 설정 범위로 우리가 측정을 했고 8천만 주의 기준의 거래량을 설정을 했어요. 8천만 주가 실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실린다라고 봅니다. 변형세표량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고 요 기준에 48,100원 정도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요 갭 부분을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해서 보겠다 이거예요. 갭이 메꿔지지 않으면 추세 강화는 지속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은 매우 뚜렷하게 가질 수 있다. 그래 갭에 대한 목표주가 66,000원을 설정해 드렸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하단까지 더 놓고 봐야 되겠죠. 그럼 하단까지의 기준에 10,000원이니까 11,000원이니까 37,000원이 확장이 되면 37,000원, 85,000원까지. 와우. 오늘 그럼 선물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죠. 응? 오늘 기준에 선물 주십니까? 선물이죠. 그러면 87,000원이 너무 높으면 요자락의 기준을 설정을 해보자는 거지. 21,000원, 뭐 2만원, 2만원. 계산하기 편하게. 48,000원, 2만원. 그럼 얼마예요? 28,000원. 그러면은 76,000원이네요. 76,000원. 그렇게 합시다. 76,000원 다음 단계 목표 주가 76,000원. 76,000원. 76,000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최소 8천만 주의 거래가 터져야 된다. 그 터지는지만 확인하면서 우리가 양봉의 기준만 따라 붙으면 됩니다. 100점 100승이다. 그리고 좀 우리 그 전달하죠. 다운 씨한테 전달해가지고 한번 물어봐서 수익률 대 상장 중간중간에 계속 보여줄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실전 투자 대회의 우승자라는 거를 강조를 합시다. 그 실전 매매를 배우는 거라고. 그렇게 해주 윤정두가 누군지 아냐고. 모르시니까 모르는 거란 말이야. 계속 마케팅을 하려면 뭐 제가 윤정두 이런 사람입니다 할 수는 없으니 옆에 이제 서포트 해주실 분들이 설정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월봉까지. 그렇게 해서 이 일주 월봉은 다 올려드리세요. 무료방에도. 그렇게 해서 무료방에 오시면 이렇게 올려드리고 영상까지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라이브 방송에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듣고 실시간으로 대처가 되고 아 이거 나는 하필이면 오늘 고점에 샀어요. 11월 달에 52,000원 11월 들어서서 52,000원에 또 사신 윤정두 방은 행복하겠네요. 오케이. 아 나도 행복하고 싶어요. 오케이. 2차전지 지금 보세요. 11%. 이쪽에. 얘들이 지수가 밀리니까 우리 쪽의 IT도 동반적으로 좀 눌리는 흐름이 있는데 버겁긴 하죠. 기분 나쁘죠. 근데 버겁지 않다라는 거야. 그리고 윤정두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준을 잡아놨어요? 전략 기준에서 조금만 더 늦게 팔 걸 그죠? 어제 기준에 3일 연속 이제 콜로 들어가서 5억짜리 계좌를 250억 만들어놨다가 오늘 기준에 콜 매도를 어제 막판에 콜 매도를 때려놔서 오늘 기준에 지금이면 엄청난 또 대박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래봐야 매도 포지션이라 큰 수익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자칫 잘못 적용이 되면은 버거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증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콜옵션에 대한 매수도 잡아놓게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근데 변동률이 아직 높은 상태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콜옵션에 저 포지션 유지할 거예요. 만기 때까지 뭐 가격 반발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서 그 기준을 잡을 거니까. 그리고 지금 326.60인데
327 그리고 1 정도 그 전후에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만기일이 내일 모레라 좀 버겁긴 합니다만, 근데 이 매수가 들어가려나? 들어가네. 12계약 한번 봅시다. 12계약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요 손익률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 그 풋옵션 매도라는 거는 윗방향으로 본다는 얘기죠. 풋옵션 매도라는 거는 윗방향. 현재가 1.35까지 확장이 돼 있는데 창 막판 되면은 이게 확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변동성이 죽으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매수자는 다 프리미엄이 다 까져 내려가서 깨어 내려가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고, 나중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2차 전지에 매도를 해서 이렇게 좀 기준을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 이제는 더 이상 2차 전지 녹화 또 해드릴 건데, 이젠 더 이상 쓸데없이 2차 전지 운운하지 맙시다. 우리 눈으로 다 확인하셨죠? 공매도 안 하는데도 2차 전지 왜 빠지는 거야? 이유를 설명해봐. 이유 여태 설명했는데 귀 닫고 안 들으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검색기에는 종목이 떠 있는 게 있나요? 카나리아 바이오가 떠 있을 수도 있는데 없네요. 하나마이크론도 미끄러져 버리고, 일단은 오늘은 좀 검색기에서는 쉬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올려드렸고, 아쉽게도 고점 대비 지금 얘도 7.67이나 밀렸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고점에서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아까도 그 한미반도체 기준에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범위, 위치가 설정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윤정두가 매도 사인을, 차익 실현 사인을 안 드렸어. 그게 문제인 거지. 응? 안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개별 매매 기준에서 나도 내가 스스로 그러면 좀 차익 실현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 교육 다 해드렸습니다. 교육 다 해드렸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최대 폭을 얼마까지 따라붙습니까? 10%까지 따라붙어요. 10%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오면 15%까지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오늘 15%까지도 따라붙는다 했고 굉장히 높은 자락까지 따라붙었어요.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원래 갖고 있던 종목이란 말이죠. 원래. 그렇게 해서 이제 주력으로 넣어놓은 상태 기준에 지금 차익 실현 범위는 고점 대비해서 주력 포트폴리오는 1, 2% 밀리면 비중을 조절한다. 근데 오늘 조절을 안 해드렸어요. 왜? 더 윗방향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5주 이상짜리 극대형주의 기준에 1에서 1.5% 이상 조정 시에 절반을 차익 실현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가 아닌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변동성 매매로 접근을 했다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1에서 2% 밀리면 절반, 또 2에서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10% 이상 수익이 났잖아요, 사실상. 요렇게 개별 매매 기준. 제가 문자를 안 드려도. 문자 안 드려도 차익 실현하게 해주지. 그거는 이제 저는 방향성을 위로 본다니까. 응? 방향성을 위로 보고 여전히 추이 추세로. 아까 주봉으로 보니까 어때요? 응?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밀렸어요. 월봉으로 보니까 멀쩡하고, 주봉으로 보니까 수목금이 남아있잖아. 신고가 낸 애가 수목금 남아있는데 막 여기서 신고가 내고 이렇게 또 무너질까봐? 이렇게 무너지려면 시장이 어떻게? 하나, 둘, 셋, 삐용. 폭락이 나와야 무너지는 거지. 시장이 폭락이 아니라면은 얘가 지 혼자 무너질 일이 뭐 있어. 오늘 뭐 장난친다고 막 소형 잡주처럼 진행된 게 아니죠. 그럼 프로그램 쪽에 34만 주는 누구야? 외국인 내진 기관이죠.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쉽지만 짜증나잖아요. 13%까지 올라간 게. 밀려버리니까 차익 실현하고 또 편입하라 그러면 되지. 바보 윤정두가. 아쉽지만은 유지. 그리고 향후에 아쉬운 걸 덜어내겠다. 그럼 조금만 공부하셔가지고 스스로 굵게 짧게 끊어치실 수 있어요. 아까 보니까 우리 그 케빈 선생님께서는 일단 일정 범위의 차익 실현 재편입까지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응? 뭐 재편입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올려놓으셨잖아요. 이게 차익 실현 하신 걸로 올려놓으신 건가? 아니면 현재 기준에 아마 차익 실현 하셔서 올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47,147원입니다. 주력은 주력의 기준에서 비중을 맞춰놓고, 변동성 매매하는 건 변동성 매매대로 차익 실현 설정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그럼 다들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여러분들도.
그게 어려워요. 그러면 매매 사인 대로 가져가십시오.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수익이 형성이 됩니다. 플러스 10%. 응? 플러스 10%. 10월달 기준에서도 플러스 2%. 시장은요. 9월 말 종가 대비 30포인트 밀려 있어요. 근데 플러스 계좌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한미반도체 포함해서의 수익이에요. 현대차만 이제 정상화되면은 머리 아픈 게 없어집니다. 많이 회복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랑사랑 선생님 포트가 많이 돌려준 어유 많이 돌려줬죠. 농담이 아니라 많이 돌려줬잖아. 이날 이후로 유지하시고 대처합니다라고 했는데 비중의 일부의 차이는 있지만 삼성전기나 현대차에 대한 자신감은 가져가시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제 그 말씀 드렸어요. 하이닉스 부분의 비중이 없어서 정리된 물량으로 만약 하이닉스까지 채워놓으셨다면은 아마도 상당폭 돌려져 있으실 거고 얼마까지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잡혀 있으실 거예요. 됐죠? 예. 교육 부분은 전화하셔서 유료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여기 첨부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드리니까 모를려 교육을. 그리고 이용철 전문가는 방송 요 틀을 메인으로 올려줘요. 그 할 줄 모르면은 올려달라고 그래서 메인으로 요거 방송 틀 메인으로 올려가지고 이용철 전문가하고 저하고 요 방송 요거 무료 방송 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간에 무료 방송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해서 기준 잡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전화하시고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VIP 방에 계신 분들도 옮겨 오세요. 오늘장 개장 초부터 해서의 전략도 그렇고 함께 기준 잡으시기 바랍니다.